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넷플릭스 실적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좀 경과되긴 했는데 1월 20일 기준으로 주가가 이제 8%를 급등했었는데 그때 이제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뭐 컨센을 좀 상회한 것도 있었고 특히 구독자 수가 컨센을 크게 상회하면서 급등했고 이게 이제 어제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한 16불 정도 올랐죠. 16불. 한 5% 정도 되나요? 5%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추가로.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좀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그 4분기 실적이 매출이 2% 증가했고 1.9%, 영업이익은 13% 감소했어요. 근데도 이제 주가가 급등한 거는 컨센을 상회한 건데 유료 가입자 수가 컨센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자, 유료 가입자 수를 보면은 여기 이제 순중이 이제 760만 명이죠. 작년 동기보다는 좀 줄었지만은 QQ로 봤을 때 계속 감소를 하다가 이렇게 감소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3Q에 240만 명, 그래서 760만 명 해갖고 QQ를 이제 좋아졌죠. 2Q에서 3Q 좋아지고 3Q에서 4Q가 좀 많이 좋아져서 그게 가장 컸고요. 이거는 이제 총 가입자 수는 이제 2억 3천만 명입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큰 변화는 없고 이제 약간 증가했지만 그래서 그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 분기별로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정책이 나온 거고요. 그 영업 마진은 약간 4Q가 이제 시즈널 이펙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딴 분기랑 차이가 나고 뭐 멤버십 뭐 총 그 구독자 수도 전반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추세는 맞고요. 올해 이제 예상치가 이렇게 1Q 예상치가 이렇게 나오고요. 1Q도 한 4% 정도 성장하는 거로 나오고 영업 마진은 한 20% 정도. 이게 가이던스고요. 특이할 점이 4Q에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 영업활동 현금 하나 흐름하고 FCF 자유 현금 흐름이란 게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드 넷 에디션은 유료 가입자 순증 이렇게 이제 의미를 생각하면 되고 근데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그것도 강달러 그 피해를 또 감안을 해야 됩니다. 나이키도 그렇고 대부분의 기업이 강달러 피해를 봤죠. 근데 이제 올해는 또 반대로 강달러가 약달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분기에 매출 그로스가 2%지만 환율을 좀 조정하면 평상시 환율로 보면 10% 성장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했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미 이제 떨어지기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물론 다시 약간 오르고 있지만 그래서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도 4Q YY 4Q를 비교해 보면 떨어졌지만 이것도 가이던스 예상보다는 좋았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거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영업 마진을 총 20%로 이제 회사에서 사실상 20%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강달러 피해가 있었고 그 1,500만 불 그
뭐 구조조정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다면,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인 거죠. 그래서 영업마진은 우리는 20%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뭐 타당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연도별로 봤을 때, 어, 일단 매출 자체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환율을 이제 평상시 환율로 봤을 때 더 성장폭이 크죠. 그래서 우리는 뭐 환율 때문에 18%지만 영업이익률이 사실은 20%다. 그 21년도 더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22년 실적은 매출이 6% 증가, 영업이익은 9.1% 감소지만 환율 조정을 했을 때는 나쁘지 않아. 이거보다는 좋았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새로운 정책이 이제 작년 11월부터 이제 광고 요금제가 나왔고, 이제 계정 공유 금지도 남미에서 먼저 한 다음에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예상을 했을 때 23년 1Q가 그 매출 증가율이 4%다. 네, 환율 조정을 했을 때는 8%다. 그러니까 괜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올해 영업 마진을 21%에서 22% 정도 제시한다. 근데 또 뭐 환율을 현재 환율로 봤을 때는 좀 낮아지기도 하고, 근데 20% 이상은 달성할 것 같고, 그리고 남미 계정 공유를 금지하면서, 그러니까 계정 공유를 한다면 이제 추가 요금을 내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구독 비율이 시간이 지나니까 증가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응이 뭐야 하던 걸 왜 무료를 왜 돈 내? 그래서 반발이 있지만 결국은 다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래도 싸니까요. 그, 그 넷플릭스가 또 다양한 장르의 IP가 이제 IP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그동안 쌓인 게 많기 때문에 볼 게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남미가 계정 공유한 게 추가 비용 부과를 결국 성공했다고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타 지역도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처음에는 반발하지만 결국은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분기에 우리가 이제 음, 유료 계정 공유에 이제 추가 과금을 하겠다는 거죠. 금지라는 게 이제 그 추가로 요금을 내면 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정 공유하는 그 숫자가 1억 명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다 추가 과금을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을 못하니까. 그래서 남미에서 시작했다가 현재 이제 캐나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이제 계정 공유 단속을 했고, 올해 1분기부터 미국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이 미국하고 캐나다가 이제 요금이 꽤 비싸기 때문에 여기서 매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향이 클 것 같고, 한국도 한다고 그러죠. 막. 근데 한국 시장은 작으니까. 그래서 계정 공유자에 대한 과금을 월 3달러로 책정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내년에 7억 2천만 달러. 그래서 22년 매출의 약 한 2.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 비중으로는 크진 않지만 또 영업이익 기여도는 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쟁하는 회사가 뭐 이제 TV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틱톡도 있고 또 뭐 게임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다. 또 뭐 아마존도 있고 디즈니도 있고 많이 있죠. 또 훌룬가요? 뭐 하여튼 뭐 여러 이제 그 OTT 회사들이 있고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작년에 30빌리언인데 연간 매출이 TV 시장이 TV 스트리밍 인더스트리가 10배 크고 TV 광고 시장 180빌리언 그러니까 6배 또
게임에 쓰는 비용은 130빌리언, 또 4배.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 여지가 크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또 중요한 사실이 아마존과 디즈니는 OTT가 적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FCF가 상당히 이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사들이 투자를 축소한다. 이 사업을 뭐 철수하는 회사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그 투자를 축소한다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의 호재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의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OTT가 아직 이제 성장 여지가 많다. 경쟁은 치열하지만 그래서 뭐 멕시코나 브라질과 폴란드 같은 데서는 TV 시장의 5%다. 그리고 아주 큰 마켓인 US와 UK에서 또 TV 시장의 10% 미만이다. 뭐 그런 이제 얘기죠. 그러니까 성장 여지가 많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분류를 해보면 일단 매출이 확실히 크죠. 미국과 캐나다가 왜냐면 요금이 비싸니까 인구도 많지만 그리고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이쪽도 매출이 꽤 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가 요금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큰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견조한 편이고요. 성장률이. 뭐 순중은 이제 뭐 그게 90만 명 정도였고, 이제 특이사항은 여기가 유럽과 그 중동과 아프리카가 320만 명이나 증가했다. 그리고 ARM도 뭐 괜찮았다. 좀 감소하긴 했지만 이제 강달러 피해가 있죠. 근데 성장률이 마이너스 10%인데 환율 보정을 하면 5%다. 라틴 아메리카는 이제 매출이 작고 아시아는 더 작죠. 그래서 여기도 근데 어쨌든 환율 강달러 피해가 있었고요. 8불 정도 되는데 ARM이 아시아가 이제 조금 더 감소폭이 컸죠. 그러니까 아시아가 그 성장률 감소가 컸고 환율 보정했을 때 이제 제일 좀 되살아날 수 있는 시장이고 꽤 많이 증가했습니다. 구독자가 180만 명이니까 아시아가 라틴 아메리카는 170만 명이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 YY 4Q 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22년도 YY로 돼서 봤을 때 1.6 빌리언이다. 그리고 23년에 캐시플로우가 좋을 거다. 그러니까 22년에 1.6 빌리언인데 올해 3 빌리언 이상 예상한다. 그러니까 2배 정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캐시를 주주에게 그 자사주 매입으로 보답하겠다. 그래서 2022년 FCF가 크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일단 현금을 보면 6.1조 정도 됩니다. 6.1 빌리언, 그러니까 7.7조죠.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제거한 건데 작년에 적자였는데 심지어 적자였는데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1000% 이상 증가했다. 그 주가 성과를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그 36%나 10년 평균 수익률이 이렇게 되죠. IPO 이후에는 31%,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S&P가 13%, 나스닥이 10년 평균이 15%였는데 엄청나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10년 누적으로 2000%, IPO 이후에는 27,000%.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먹는 사람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시장을 훨씬 크게 시장 수익률을 앞질렀다. 회사가 이제 자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향후 10년은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는데 물론 이제 시총이 150빌리언이어서 잘하면 더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신규 사업이 잘 돼야겠죠. 그 장기 투자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금지한다.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 전망은 의외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4Q 가운데 뭐 생각보다 이제 좋게 나왔고, 그러니까 그래서 컨센을 상회했다는 거고요. 이것도 실적 전망이 좋지 않지만 실적 그 광고 요금제와 계정 공유 금지가 성공한다면 이제 또 컨센을 상회해서 주가가 갈 수 있겠죠. 근데 크게 갈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이유가 22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PER이 3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포워드 PE가 30, 지금 금리가 현재 4.75%인데 5%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금리 5%에 30이다.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그 내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 그래도 싸지는 않죠. 그 내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애플하고 비슷한데 애플이나 넷플릭스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시총이 160빌리언인데 현금이 6.1빌리언, ROE가 23%, 부채 비율이 생각보다는 높지만 뭐 괜찮은 수준이다. 그리고 17년 이후에 부채가 감소 추세고 19년에 348%였는데 그만큼 실적이 좋아서 현금이 많이 쌓였다는 거죠. 부채를 이제 갚았다는 거고. 그래서 한국 시장의 의미를 보면 2021년에 15편, 작년에 25편, 올해는 34편으로 투자를 확대했다. 그리고 작년에 전 세계 넷플릭스 구독자의 60% 이상이 1편 이상의 한국 작품을 시청했으며 글로벌 탑10인의 콘텐츠의 6.6%를 제작하며 전 세계 2위를 기록했다. 한국 콘텐츠가. 대단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꼽고 있는 거는 콘텐츠리 중앙이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4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또 안 좋아서 언제 좋아질까 이제 고민스러운 상황인데 어쨌든 기대는 하고 있고 광고 요금제 계정 공유 금지가 성공한다고 애널리스트가 보고 있는데 남미가 이제 재가입 트렌드가 있었다. 그리고 광고 요금제도 성공할 거다. 타깃 광고 검증이나 성과 측정 등 기술적 개선을 통해서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으로 충분히 확대될 거다. 넷플릭스도 인기 시리즈를 시차 두고 업로드를 하고 있죠. 오자크나 글로리.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3월 달에 이제 하죠, 글로리가. 그래서 강력한 IP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그 넷플릭스의 경쟁력이다. 최근에 피지컬 100이 흥행을 했는데 놀랍게도 제작사가 MBC였어요. 그러니까 MBC가 제작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었고 OTT가 규제 청정 지역이었기 때문에 PD가 창의력을 발휘한 거다. 그래서 재능 있는 제작자가 넷플릭스가 꿈의 무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글로벌 진출을 할 수도 있고 약한 규제 때문에 창의력 발휘 환경. 그래서 넷플릭스 OTT가 1위고 글로벌 1위고 뛰어난 제작자는 1위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는 거죠. 여기서 작품을 한번 자기 상상력과 연출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또 그런 작품이 많이 모이니까 또 1위 굳건한 1위가 되고 IP 라이브러리가 쌓이고 있고 그 선순환 구조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가입자 증가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남미에서 신규 구독자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아르프가 다 하향세였다. 근데 이거는 강달러 감안했을 때 저는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또 신규 영화 49편을 추가 투자하니까 영업이익률 하락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이제 넷플릭스의 과제죠. 근데 캐펙스가 이미 많이 캐펙스가 아니라 그 FCF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올해도 더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뭐 자사주 매입도 하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고급비 시대이기 때문에 밸류가 지금 35는 좀 부담스럽다. 게다가 경쟁도 치열한 상태다. 그래서 만약에 아마존과 디즈니가 계속 적자인데 누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심지어 철수를 한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큰 호재가 돼서 밸류를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광고 요금제와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이 성공한다면 주가가 좀 더 갈 수 있다. 다만
실적이 좋아도 최고가 돌파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3년 전 대비 인기 IP가 크게 증가했다. 이거 개인적인 이제 감상평입니다. 이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랬는데 그동안 계속 히트 작품이 있으면서 많이 쌓였고요. 그래서 디즈니는 좀 학부모들이 이런 막 흥미 위주의 막 잔인한 거 있죠.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근데 그, 막 연쇄살인마 얘기 이런 게 많아요. 넷플릭스는. 자극적이죠. 어쨌든 근데 그래서 흥미는 유발한다. IP가 우수하고 개인적으로 광고 요금제는 5,500원이기 때문에 쿠팡 플레이랑 별 차이가 안 나서 매우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광고 보는 시간도 그렇게 광고도 빠르게 보기가 되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저는 만족을 하고 있고 그 주가가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인수합병 대상으로도 좋다. MS가 인수할 거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죠. 그리고 FCF가 매우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회사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경쟁사 스트리밍 사업 포깃이 급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